안녕하십니까. 닥터 MBC 아나운서 정진영입니다. 머리가 빠지는 증상, 탈모를 겪는다고 해서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평소 걱정을 겉으로 크게 드러내지도 않는데요. 하지만 속내를 털어놓을 때 보면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사회생활에 크게 지장을 받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이 시간에는 탈모의 유형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남성형 탈모와 모발 이식에 대해서 전주 모래내 피부과 강광영 원장과 함께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일시적인 증상이 아닌 질환으로서의 탈모는 지속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치료하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외모를 변화시킨다고 하는데요. 피부과 전문의 강광영 원장과 함께 남성형 탈모와 모발 이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남성형 탈모 그리고 예. 모발 이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 예. 탈모다 하면은 스트레스를 받아서 일시적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임산부들 출산 후에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자, 이렇게 탈모에도 좀 여러 종류가 있을까요? 원인에 있어서? 예, 맞습니다. 보통은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해서 스트레스하고 연관을 지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 원인으로 스트레스를 얘기하지는 않지만 네. 자가 면역 질환 중에 하나인 원형 탈모증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유전성 탈모로서 방금 말씀하신 남성형 또 여성형 탈모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흉터에 의해서 빠진다든지 또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산후 많은 출혈 후에 생기는 그런 탈모도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가운데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탈모를 꼽아주신다면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방금 저희가 제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남성형, 여성형 탈모가 현재 저희 나라 인구의 1,000만 정도가 이런 탈모로 고민하고 있다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남성형, 여성형 탈모라는 거는 어떻게 알 수가 있나요? 예, 유전성 탈모라고 저희가 얘기하는데 네. 이러한 그 유전 인자를 가진 사람에서 남성에서는 DHT라는 그 남성 호르몬에서 변화되는 물질인 DHT라는 물질에 접촉이 됐을 때 네. 노출이 됐을 때 탈모가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런 모든 환자에서 생기는 게 아니라 유전적인 소인이 있을 때 이 물질과 같이 노출됐을 때 탈모로 진행하게 되고요. 여성에서도 마찬가지로 남성과 같이 물질은 DHEA라는 그런 물질이 탈모를 일으키게 되는데 네. 유전 인자를 가진 사람에서 이러한 탈모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유전성 탈모가 있을 때는 보통 남성보다는 여성에게서 더 예. 많은 스트레스를 유발을 한다라는 걸 들은 적이 있는데 예. 실제로 이제 임상에서 한번 환자들을 만나보시면 어떤가요? 예, 네. 제가 보면은 남자들은 탈모 환자가 좀 더 여성에 비해서 많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나이가 들어서 빠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수도 있고 주변에 보통 본인하고 비슷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조금 덜 받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여성에서는 이러한 유전성 탈모가 있을 때 이런 그 여자분들은 파마를 하거나 네. 또는 머리띠를 하거나 해서 그 탈모 부위를 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여지는 경우에 탈모가 없이 보여져서 이러한 탈모가 있는 여성분들은 본인만 탈모가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서 스트레스를 더 받게 되고요. 이러한 탈모가 있을 때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버스를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 버스에 빈자리가 나더라도 앉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본인이 혹시 다른 사람한테 보여질까봐 그리고 이제 또 회의할 때도 항상 뒷자리에 앉아서 네. 다른 사람 시선을 의식하는 그러한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탈모가 있을 때 남성보다 여성에서 훨씬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탈모라는 것이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통
나이가 들어가면서 예. 점차적으로 머리가 좀 숱이 적어지고 예. 머리가 좀 휑안이 드러나고 뭐 어떤 나이와 연관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요즘에는 또 젊은 층에서 탈모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탈모도 진행할 수 있는데 모든 사람에서 그런 건 아니고 유전적인 소인이 있는 사람에서 더 이렇게 그 나이가 들면서 더 많이 진행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예, 최근에는 저희가 저희 자랄 때만 해도 사춘기가 보통 그 고등학교 무렵에 중학교 3학년이라든지 고등학교 1, 2학년 때 왔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이러한 식생활이라든지 이제 어떤 음식 자체가 좋아지면서 네. 사춘기에 빨리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고학년만 되더라도 이런 사춘기에 노출이 되게 되는데 사춘기가 되면 남성 호르몬의 분비가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성 호르몬에 의해서 변화된 물질인 DHT라는 물질에 조금 더 빨리 노출되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그 젊은 층에서 더 많이 이렇게 이러한 탈모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네. 보통 그 시점이 이제 대학교 들어가는 시점 또는 이제 군대 막 가려는 가고 군대 제대하는 시점에 많이 발생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방금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예. 학생 때나 뭐 대학생 때, 뭐 군입대를 앞두고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젊은 나이에 탈모가 발생을 하게 되면 앞으로 이 탈모라는 질병을 안고 가야 되는 시간이 굉장히 긴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떤 치료를 권하시게 되나요, 보통은? 예, 저는 이제 그런 젊은 친구에서 탈모가 있을 때 그 친구가 이 탈모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냐 안 받냐 이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네. 보통은 이제 성격상 조금 머리가 넓으면 이마가 넓었을 때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훤해서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고 내가 이마가 넓기 때문에 좀 스트레스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치료를 할 때 그런 부분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면은 일찍 치료를 하라고 권하는데요. 보통은 이제 초기에는 먹는 약을 권하기도 하고 그리고 본인이 좀 더 그런 그 초기 탈모로 인해서 더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면은 그러한 그 본인의 스트레스 받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도록 또 얘기합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편하게 생각하고 좀 더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이 탈모의 치료 방법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반적인 탈모의 치료로서 환자분들이 가장 먼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은 바르는 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이러한 바르는 약이 만들어지는 계기는 원래 혈압약이었는데 혈압약을 복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머리숱이 많아지고 몸에 털이 많아지는 걸 그런 것을 거기에서 발상을 해가지고 바르는 약이 나오게 됐고요. 그래서 바르는 약을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네. 그다음에 그 다음으로는 이제 먹는 약에 접근을 하게 됩니다. 먹는 약이 나온 지는 한 20년 정도 됐고요. 그래서 지금 어떤 다른 약보다도 먹는 약에서 효과가 보통 60-70%에서 나올 정도로 조금은 획기적인 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이런 먹는 약은 복용할 때는 효과를 내지만 중단하게 되면은 그동안 이렇게 유지했던 그런 머리들이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한 중단한 지 2-3개월 뒤에 많이 빠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인 수술적인 방법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발 이식들이 이런 수술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수술적인 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바른 약이나 이렇게 먹는 약에 비해서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고 결과를 예측할 수 있으며 영구적이라는 것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치료 방법에 대해서 바르는 약,
그다음에 먹는 약, 모발 이식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예. 그러니까 수술적인 요법인 모발 이식과 예. 그리고 나머지 두 가지 방법, 바르는 약과 치료약, 이 서로 좀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장단점에 대해서. 예, 네. 앞서 제가 언급드린 것처럼 먹고 바른 약은 먹고 바를 때는 효과를 내지만 네. 중단하면은 그동안 유지됐던 것들이 다 빠진다는 것이 좀 단점이고요. 수술적인 방법의 모발 이식은 이러한 부분에서 효과를 예측할 수 있고 효과가 빨리 나타나고 영구적이라는 것이 장점이지만 좀 더 환자분들이 좀 부담을 갖는 수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담을 갖는 그런 불편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먹는 약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뭐 그렇게 장기간 먹어도 괜찮은 건가요? 예, 저희가 이제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 약이 나온 지가 이제 벌써 20년 됐거든요. 그래서 상당 기간 이렇게 그 경과 관찰도 되고 연구도 돼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 이렇게 밝혀졌고요. 논문도 거기에 맞춰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먹는 약이 나왔을 때는 굉장히 획기적인 약으로서 앞으로 모든 치료를 대체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됐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때만 해도 굉장히 그 탈모 있는 분들한테 굉장히 그 획기적이고 굉장히 새로운 희소식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많이 그 환자분들이 복용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러한 부분에서 그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볼 때 먹는 약이 앞서 제가 얘기한 것처럼 복용할 때는 효과를 내지만 네. 중단하면 또 다시 빠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그 제한된 점을 이렇게 피하고는 상당히 그 환자분들한테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모발 이식과 비교했을 때 이제 모발 이식을 한 사람에서도 최근에는 약을 같이 복용하라고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머리를 유지시키고 새로운 머리가 이제 새로 나더라도 그 나게 됨으로써 서로 상승 효과가 있게 되는 거죠. 이 모발 이식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예. 탈모가 진행된 후에 이제 머리를 심는 것을 모발 이식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러면 빠진 자리에 새로운 머리를 심으면 예. 새롭게 심은 머리는 이제 안 빠지게 되는 건가요? 예. 저희가 생각할 때 탈모가 진행된 부위에다 새로운 머리를 갖다 심게 되면 밭에 그 영향을 받게 돼서 네. 탈모가 진행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제 그 새로 옮겨오는 머리는 이제 뒤쪽 부위에 우리가 흔히 이제 뒤통수라고 해서 튀어나온 부위에서 채취를 하게 되는데 네. 이 부위의 머리는 태생적으로 뱃속에서 만들어질 때 앞쪽 머리와 그런 태생적인 기원이 서로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탈모가 진행된 분들을 보게 되면은 네. 뒤쪽의 머리는 남아 있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머리가 앞쪽으로 가서 이렇게 심어졌을 때는 그 머리의 그 특징을 그대로 갖고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저희가 이 뒤쪽 머리를 눈썹에다 심었다든지 또는 뭐 다리에 심었다든지 했을 때 눈썹이나 다리 털처럼 되는 게 아니라 기존에 갖고 있었던 그 특징을 그대로 갖고 길게 자라는 걸 볼 수가 있듯이 예, 그 앞쪽에 그 탈모 진행된 부위에 심어도 탈모가 진행되지 않고 잘 자라게 됩니다. 그러니까 눈썹이나 뭐 다리털은 일정 부분 자라나면은 더 이상 안 길어지잖아요. 예. 근데 그 부위에 뒷머리를 심으면 그 특성상 계속해서 길어 나간다라는 말씀을 예, 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예. 모발 이식 같은 경우에 그러면은 그러니까 탈모가 상당 부분 진행된 후에 권하시는 편이신가요? 아니면 초기에 권하시는 편이신가요? 예, 저는 이제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권하는 편입니다. 환자분이 이제 탈모가 조금 진행됐어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하면은 저는 이제 하시라고 하고 그렇지 않고 진행이 많이 됐어도 이것이 나의 어떤 트레이드 마크다라든지 이렇게 본인의 특징을 살리는 그런 네. 부분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에는 환자분이 사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권하기보다는
그걸 잘 활용하도록 얘기하고요. 그래서 스트레스 여부에 따라서 모발 이식을 권하고 있습니다. 네. 이 탈모가 있는 분들께서 이제 뭐 어떤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이제 모발 이식 수술을 결정을 하실 텐데, 예. 그런데 이제 반면에 좀 꺼려하시는 포인트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 모발 수술이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맞습니다. 네. 그 수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이 이제 보통 4시간, 5시간 정도 저희가 수술한다고 얘기하면은 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특히나 이제 머리 쪽을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주저하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주저하는 것이 이제 통증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뒤쪽에 생기는 흉터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환자분들이 일반적으로 탈모가 진행된 부위에 머리를 심었는데 이 머리가 진짜로 잘 자랄지 이러한 고민도 많이 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통증이라든지 흉터 또는 이제 수술에 대한 어떤 그 불확실성 이런 것들을 고민을 많이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제가 한다라고 했을 때 저 예.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이제 수술이다 보니까 뭐 통증이나 예. 흉터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클 것 같거든요. 예, 혹시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을까요? 예, 초기에 저희가 수술할 때는 의사도 역시 이제 수술하는데 급급하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절개 방법으로 많이 시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절개에 의한 방식을 수술로 했을 때 통증이 하루 정도 지속되는 걸 볼 수가 있었고요. 또한 뒤쪽에 절개를 하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제왕절개 수술한 것처럼 흉터가 일자로 남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이러한 부분에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기도 하고 그래서 최근에는 이러한 부분들 환자분의 어떤 불편한 점을 해결하려고 비절개 모발 이식이라는 그런 방식이 도입이 됐습니다. 비절개 모발 이식. 예, 앞서 말씀드린 건 절개 모발 이식이라고 하면 네. 이제 비절개 모발 이식이 도입이 됐는데 이것은 이제 앞서 절개는 뒤에 우리가 잔디 떼짱 떼듯이 두피를 통째로 떼는 걸 이렇게 해서 수술을 하게 되는 거고 비절개 모발 이식은 모낭 단위로 머리카락이 나오는 부분에 그 부분을 하나씩 뽑게 됩니다. 일일이 하나씩 뽑음으로써 나중에 이제 흉터라든지 통증이 적게 환자분에게 적게 해드리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근데 뭐 이렇게 들리는 말에 의하면은 예. 비절개식보다 절개식의 모발 이식이 예. 생착률이 더 높더라. 예.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실제 이 생착률은 어떻게 되죠? 초기에는 이제 비절개 모발 이식이 정립되기 전에는 이러한 그 시행착오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절개에 의한 그 수술이 생존율이 좀 떨어진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있었고요. 점점 발전하고 또는 의사의 수기도 발전하고 그럼으로써 요즘은 거의 비슷하다고 비슷하다. 얘기하고요. 환자분들이 이제 불편한 점을 이제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이런 불편한 점을 해결하기 때문에 네. 환자분에게 이제 선택하도록 저희가 권하고 있죠. 만약에 이 모발 이식을 받기 전에 예. 약물 치료를 하던 환자가 예. 모발 이식을 한 후에도 약물을 계속 먹어야 될까요? 예. 네, 어떻게 될까요? 앞서 저희가 언급은 했지만 수술 초기에는 그냥 수술로 다 이제 저희가 뭐 약을 권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는 이러한 수술적인 방법과 또 약물을 같이 병행함으로써 기존의 머리가 유지되게 되면 수술에 대한 효과도 더 좋게 보여지기 때문에 네. 최근에는 이제 수술 후에도 약물을 권하고 있고요. 그럼으로써 환자가 훨씬 더 풍성한 머리를 갖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수술한 모발에 약물이 효과를 내는 건 아니고 기존의 머리에 효과를 내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상승 효과가 있게 됩니다. 탈모가 있을 때 보통 이제 환자분들은 정말 다양한 시도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뭐 민간요법도 있을 거고 예. 병원에서 이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치료법들을 고려하실 텐데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뭐 이런 것들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예, 이제 저도 처음에는 이제 먹는 약,
또는 바르는 약 또는 수술 이런 것들을 다 각각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수술 후에도 먹는 약을 같이 복용하도록 권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완벽하지는 않기 때문에 조금 더 보강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더 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두피 문신 레이저라고 해서 그런 레이저가 나와서 수술한 후에도 그 사이에 좀 더 그 점을 찍는 것과 같은 문신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좀 더 많이 가려지는 효과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서로 그 같이 하도록 보완적으로.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 모발 이식을 고려하시는 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는 통증이나 흉터에 대한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고 의료가 발전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을 많이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탈모가 있을 때 혼자 고민하시기보다는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하시고 불편한 점을 많이 해결했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시면 좋을 걸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피부과 전문의 강광영 원장과 함께 남선형 탈모와 모발 이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상청은 올여름 기온이 평년보다 0.5에서 1.5도가량 더 오르고 폭염 일수도 20일에서 25일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코로나19로 마스크를 착용한 채 지내야 하기 때문에 체감하는 무더위와 불쾌지수는 훨씬 높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온열 질환에 노출될 위험성도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실내에서 2m 이상 거리 두기가 유지된다면 마스크는 벗어도 된다고 합니다. 또한 수시로 물을 마셔서 수분을 보충하고 신체에 부담을 줄여주는 게 건강한 여름나기에 중요한 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